찍찍찍. LG전자의 G 시리즈? 너무 소수 취향 아니야? 안녕하세요, 테크 유튜브 꿀단지 PD입니다. 최근에 LG전자가 국내에서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않고 베트남을 중심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해외에서 생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G전자는 1000만 대 이상 팔린 G3가 나왔을 때 모바일 사업부가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적자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G 시리즈를 통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뭔가 굉장히 참신하고 새로운 것들을 기능에 많이 넣어왔어요. 그런데 G4 이후로 그런 기능들이 대중의 선택을 받지 못했고 상당히 소수 취향적인 흐름으로 갔다는 게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LG전자의 다양한 새로운 시도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는 했는데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LG는 화면을 두드려서 깨우는 노크온이라는 걸작을 내놓은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내놓은 기능들이 하나같이 뭔가 조금씩 아쉽거나 이상해요. 그래서 LG가 G4부터 G8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4입니다. G4에서 특이할 만한 점은 가죽 케이스를 채택했다는 것이고 카메라에 전문가 모드를 넣었다는 거예요.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이 전문가 모드를 보고 와, 또 한 번의 대작이 터지는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은 스마트폰으로 세부적인 설정을 해가면서 사진 찍는 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동으로 쉽게 촬영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죽 케이스는 LG전자가 소수 취향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어떤 시발점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스마트폰 시장에는 아주 잠깐 조립형 PC처럼 모듈형 스마트폰에 대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LG는 이런 바람에 편승했는지 모르겠는데 G5를 통해서 모듈형 액세서리를 내놨어요. G5는 당시에 사진 촬영을 도와주는 캠 플러스나 좋은 오디오 성능을 보장해주는 하이파이 모듈을 함께 내놓았었는데요. 분명히 이런 모듈형 액세서리가 시도는 좋았어요. 스마트폰을 뭔가 조금 더 좋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좋았는데 액세서리를 탈부착할 때 전원을 껐다 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사용자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죠. 저도 소수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캠 플러스를 상당히 잘 사용하기는 했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반응은 그거를 왜 쓰냐는 반응이 가장 컸죠. G5에는 당시에는 각광받지 못했지만 최근에 와서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바로 광각 렌즈입니다. 처음에 G5를 통해서 광각 렌즈가 등장했을 때는 뭐 스마트폰에서 광각 사진이냐 라는 반응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보면 광각 렌즈를 대부분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모두 탑재하고 있고 보급형 스마트폰의 장점으로도 광각을 내세우고 있는 제조사들이 많아졌어요. G4와 G5를 통해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다가 G6를 통해서는 남들과 비슷한 길을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LG G6는 뭔가 특별한 기능을 넣기보다는 OS 안정화 등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에 충실하기 위해 태어난 녀석입니다. G4와 G5에서 무한 부팅 문제 등 OS 최적화라든지 기본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증가해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G6에서 기본기를 강조한 건 어쩌면 당연한 선택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G6도 시장에서 그렇게 좋은 반응을 얻지는 못해요. 그래서 LG는 G7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만의 길을 가기 시작해요. 조금 생뚱맞긴 했지만 LCD를 선택하면서 디스플레이로 1000니트까지 밝기를 보여준 것은 분명히 매력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 전체를 울림통으로 사용하는 붐박스라는 기능을 넣었는데 이 역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어요. 붐박스는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냥 스피커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분명히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음악을 듣거나 할 때 좋은 거는 맞아요. 문제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스마트폰을 울림이 강한 표면에 놔둔 상태에서 음악을 듣느냐는 거죠. 이 역시 소수 취향이라고 할 수 있어요. G3에서 시작한 이야기가 최근에 출시된 G8까지 왔는데요. G8 개발자 중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분명히 닥터 스트레인지 팬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G8에는 굉장히 특이한 기능이 두 가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닭발 모션이라고 불리는 에어 모션도 들어가 있고 손바닥의 정맥을 인식하는 핸드 아이디, 즉 정맥 인식 방식의 보안 인증도 들어가 있어요. 핸드 아이디는 그나마 보안 인식 방식을 한 가지 더 늘린다는 의미로 보면
뭐 괜찮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에어모션은 왜 넣었는지를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 말도 돌고 있더라고요. G8 싱크에 에어모션 탑재를 승인한 사람을 잡아와야 한다고. LG G8 싱크는 에어모션이나 핸드하이드 이런 걸 모두 빼고라도 기본적인 성능이나 깔끔한 디자인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런데 핸드하이드, 에어모션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폰? 이런 말을 듣고 있죠. 아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G8 싱크에 새로운 길이 하나가 더 있는데 디스플레이의 진동을 이용하는 크리스탈 사운드 올레드가 있어요. 그 덕분에 리시버 홀을 없앤 것까지는 좋은데 이 기능 역시 시큰둥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냥 리시버 홀 넣으면 되지 저 기능을 왜 넣었어? 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에요. G2부터 G8까지 LG가 걸어온 새로운 길을 살펴보니까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많이 걸어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 기술의 발전을 생각해보면 LG의 이러한 도전이 분명히 박수 받아야 될 일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들이 소비자들에게 와닿아서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면 더욱 좋았겠죠. 일각에서는 LG전자가 모바일 사업을 접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을 던지기도 하는데 그럴 리는 당분간은 없을 테고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출시할 텐데 G2를 통해서 시장에 선보여서 걸작이라 평가받은 노코온이나 걸작이나 히트작은 아니었지만 G4를 통해서 선보인 카메라 전문가 모드는 모든 제조사들이 선택할 정도로 범용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앞으로 LG전자가 과거의 노코온과 같은 히트작을 다시 한번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G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 LG 모바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테크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꿀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